이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정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의원님. 예.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셨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박 비서실장을 자리를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이게 뭐 보통의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데요. 예. 뭐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냥 맡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왜 맡아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출처는 모르겠는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누구나 호랑이 등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뭐 덜어 좀 소개도 되긴 했는데 전당대회 초기에 이제 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얘기도 좀 있었죠. 이후에 뭐 등등 있었는데 제가 형편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도 수석 대변인 맡고 있었는데 같이 재선거하느라고 많이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한 면도 있어서 해야 되나 보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게 미안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미안함이죠. 그다음에 63% 이상 정도 당심 민심 다 나왔잖아요. 우리 당에 대한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기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보통 비서실장 하면은 좀 더 저보다 좀 젊고 또 활동적이고 젊은 그 초선 의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초선들이 많이 했죠. 거기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안 하고 거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꿔야 되는 일이라면 뭐 이 변화 개혁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되는데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야 되는 일이라면 뭐 해야겠다. 그 기대감에 대해서 부응해야겠다라는 뭐 부담감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당심 민심 모두 63% 정도. 그죠.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심 민심 공이 63% 정도 찍었다는 거는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대고 그다음에 저희 당 같은 보수 정당 계열에서는 사실은 60% 이상 나오는 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이건 없죠. 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우리 당원 모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에 부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내고 정권 재창출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방송 인터뷰에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63%의 지지, 당심 민심 모두 이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인선도 그 기조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정책위 의장은요? 정책위 의장 갖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뭐 대표를 보자 하는 입장이고 대표는 결국에 최종적인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가 지금 보니까 당내 여러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뭐 그렇겠죠. 대표도 많이 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건데 가급적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 표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위 의장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왜냐면은 김기현 대표 때 이준석 대표 때만 해도 신임 대표가 뜨면 당선이 되면 뭐 지명직 최고 사무총장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 정책위 의장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사의 표명하고 대표가 원내대표랑 협의해서 새로 임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요. 그 정책위 의장이 지금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상쾌한 아침 이게 맑게 가야 되는데 오늘 장마철이라 보면 이렇게 습하고 좀 어둡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정책위장 교체에 관한 게 뭔가 습하고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책위장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 쉽지 않은 당직인데 그거 갖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연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없는데 아니 괜히 뭐 최고위 구성 관련해서 이게 의결권과 관련된 건가? 그래서 아니 무언가라도 이게 어디선가 이 의결권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해경호의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요.
이게 뭐 감이 얼마 안 된 의원이 이런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좀 맑아 보이진 않아요. 혹시 네. 그 맑아 보지 않고 좀 뭐랄까 습하다, 음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예. 뭐 친윤이다. 그래서 이 교체 여부가 당정 관계를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개운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알듯이 대통령님과 예. 우리 한 대표는 각별한 사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 두 분 사이에 뭔가 그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 거기서 합리적인 결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한 당정 관계가 그렇게 수립이 되면 되는 거지. 예. 굳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무언가의 의결권이라는 걸 가지고 예. 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맑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 정점식 의장 교체하면 당정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교체하려고 하지?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뭔가 배경이 있다? 저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요? 우리 김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은 사실은 기사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기사 그냥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정치권 발 기사는 어디선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쓰겠죠.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데 예. 그런 분들이 차라리 이제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예. 아니면 당내에서 건전한 토론을 하거나 예. 그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 교체에 따른 또는 뭐 친윤 그룹 또는 뭐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라는 건 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 왜 사회 현상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다 고려하면은 결정하지 못해요. 예. 그럴수록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 예.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예. 제일 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심플하게 교체, 유지 어느 쪽이십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의견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 아닌 그냥 일기의 의원. 예. 왠지 비서실장으로 의견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그 어젯밤에도 굉장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10연패 여자 예. 양궁도 했지만 예. 남자 단체도 했고 3연패. 근데 국회에서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청년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필리버스터 13시간 넘는 신기록을 또 예.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변화돼 나가는데 우리도 당내에서도 새로운 변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얘기는 63%의 변화를 바라는 당신과 민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점식 의장도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 당대표 때처럼 의장이 뭐 사직서를 제출하고 뭐 수용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좀 일단 다르잖아요, 형식이. 모양새가. 원만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예. 지금 대표도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시니까 예. 거기서 뭐 의견들도 나오고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요. 제가 당직 뭐 이렇게 계속 맡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당직 이렇게 맡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대표 측에서라고 주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사전을 보도 보니까 이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요거에 대해서 여론 파악을 당 전략팀에 의뢰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맞는 보도입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확인했는데 명백한 오보.
아 그래요? 네, 잘못된 보도라고 하고 예. 이 보도를 통해서 인용됐던 어떤 관계자도 확인을 했는데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했는데 기사가 됐다. 그리고 이후에 기사가 잘못됐다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통화가 안 된다. 이런 그래요? 얘기 들었으니까 아마 이 보도는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사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론을 파악을 의뢰했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하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부터 어제 그 대표 인터뷰에서도 예.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하고 이게 군 복무 중에 그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특검이라든 뭐가 됐든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당내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 있다 보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반대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형태의 특검에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려치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그 가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전당대회 당시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한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분명해지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거부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우리 당이 좀 수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마냥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하는 게 과연 지금 그 민주당의 공세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건가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건 뭐 전략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판단은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을 좀 봐야죠. 민주당이 지금 일단 올렸던 법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상황을 보고 이후에도 지금 그 건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좀 더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 의원이 또 개입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하니까 지나가는 상황 그리고 전체 상황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하던데 정점식 의장 SNS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가서 이제 사퇴하라고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수 정당에서는 보지 못하던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개딸이 비례해서 뭐 한 딸이다 이런 표현도 일부 언론에 쓰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부정의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굉장히 다투는 이유도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건데 그걸 서로 한쪽 면만 보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무슨 한 딸이나 뭐 이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김재원 최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보수 정당 계열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고 그게 조직화돼서 뭔가 움직인다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국민 의견의 하나로 저는 충분히 수렴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당에 응원을 주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냥 뭐 부정적으로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정진석 대통령실 실장하고 통화하셔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이런 거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제가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대통령과 대표와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그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모든 거를 다 밝혀내서 예. 모든 거를 다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보단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한 대표가 소통하면서 예.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합점을 찾아내는데 두 분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인위적으로 보여주기식 독대 자리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그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다하면 알아서 소통이 잘 되고 흘러갈 거다. 굴러가 잘 될 저는 거다 뭐 이런 그러리라고 입장이십니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했어요. 당 최고위에도 참석하겠다 이러던데 제가 당 최고위원회 시도지사 참석하고 본 전례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모여서 예. 국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해서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예.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 최고위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있는데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예. 거기 가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의 박정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